여러분, 황금양털 이야기 다들 아시죠? 영웅 이하손과 아르고호의 그 위대한 모험 말이에요. 근데요, 오늘은 그 화려한 이야기 뒤에 감춰진 좀 더 어둡고 피와 마법으로 얼룩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바로 이 사람이죠.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영웅, 이하손. 아르고호의 위대한 선장이다. 머나먼 땅 콜키스에서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황금 양털을 가져온 인물이다. 정말 용기와 리더십의 상징처럼 여겨지잖아요. 그런데 말이죠. 만약에 우리가 아는 이 모든 게 이야기의 딱 절반뿐이라면 어떨까요? 진짜 주인공이 빛나는 갑옷을 입은 이하손이 아니라 그늘 속에서 약초를 댄 마녀였다면. 네, 오늘 저희는 바로 그 그림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이하손의 영광 뒤에 가려진 진짜 이야기가 뭔지 말이죠. 사실 이하손의 여정은요, 메데아 없이는 글쎄요, 시작조차 불가능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황금양털 이야기의 본질을 알려면 먼저 이 콜키스의 마녀 공주 메데아, 그녀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고 또 어떤 끔찍한 빚을 져야 했는지 그 어두운 부분부터 들여다봐야 해요. 모든 비극이 그렇듯 모든 건 단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됐습니다. 한쪽에는 신들이 점지해준 이 낯선 이방인에 대한 불같은 사랑, 다른 한쪽에는 아버지 아이에테스 왕과 조국에 대한 의무. 메데아는 이 둘 사이에서 엄청난 고뇌에 빠지죠. 이 남자를 돕는다? 그건 곧 내 나라와 내 가족을 전부 배신한다는 뜻이었거든요.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? 메데아는 자기가 이 길을 선택하면 어떤 끔찍한 결과가 닥칠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. 오비디우스의 이 구절이 진짜 그녀의 심정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거죠. 더 나은 길을 알면서도 더 나쁜 길을 따른다. 결국 그녀는 모든 걸 알면서도 제 발로 파멸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. 오직 사랑 때문에. 자, 그럼 이하손이 마주했던 그 불가능에 가까웠던 세 가지 시련 한번 볼까요? 이걸 보면 이하손의 소위 영웅적인 승리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전적으로 메데아의 마법 덕분이었는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. 첫 번째 시련, 입에서 불을 뿜는 청동발굽 황소 2마리를 길들이는 거였어요. 전설에서는 이하손이 엄청 용맹하게 해냈다 이렇게 나오지만 진실은요? 완전히 딴판입니다. 메데아가 밤새 몰래 만들어준 불에 타지 않는 마법 연고. 그거 아니었으면 이하손은 그 자리에서 그냥 잿더미가 됐을 거예요. 두 번째 시련은 더 기가 막힙니다. 용의 이빨을 땅에 쫙 뿌렸더니 거기서 완전 무장한 병사들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. 이 군대를 이하손이 혼자서 다 물리쳤다? 에이, 설마요. 이것도 전부 메데아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. 쟤들 한가운데다 돌멩이 하나 던져. 그럼 지들끼리 싸우다 죽을 거야. 이 비책을 알려준 게 바로 메데아였죠.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관문. 황금 양토를 지키는 절대 잠들지 않는 용. 여기에서 이하손은요, 칼 한 번 제대로 휘둘러 본 적이 없어요. 왜냐? 메데아가 직접 나서서 마법 약초랑 주문으로 그 거대한 용을 그냥 재워버렸거든요. 그러니까 이하손이 한 일이라고는 쿨쿨 자고 있는 용 옆으로 살금살금 걸어가서 황금 양털을 슬쩍 집어온 것뿐이었죠. 자, 콜키스에서 겨우 탈출했는데 여기서부터 메데아가 이하손을 위해 내놓는 해결책들이 점점 더 끔찍해집니다. 그녀는 이제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라면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된 거죠. 이하손의 왕위를 빼앗은 숙부 펠리아스를 제거해야 했어요. 이때 메데아가 정말 무섭고도 교활한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. 일단 펠리아스의 딸들 앞에서 늙어 빠진 양을 가마솥에 넣고 막 끓이더니 어린 양으로 바꿔버리는 마법쇼를 보여줘요. 딸들 눈이 휘둥그레지죠. 그러고는 속삭입니다. 너희 아버지도 이렇게 젊게 만져줄 수 있어 라고요.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. 이 마법이 제대로 먹히려면 일단 늙고 더러운 피를 몸에서 전부 빼내야 해. 아니, 상식적으로 딸들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? 아버지를 젊게 만들어준다는 그 말도 안 되는 희망에? 정말 그 마녀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을까요? 네, 믿었습니다. 그리고 자기들 손으로 직접 아버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.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. 두 사람은 이제 코린토스의 자리를 잡았죠. 하지만 그 둘의 관계를 아슬아슬하게 붙들고 있던 그 기반, 그러니까 이하손이 메데아에게 진 그 엄청난 빚 말이에요. 그게 와르르 무너지는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. 결국 이하손이 배신을 합니다.
더 큰 정치적 힘을 갖고 싶었던 거죠. 자기를 위해서 조국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른 여자를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겁니다. 바로 코린토스의 공주와 결혼해서 자기 출세길을 닦으려고요. 이 순간 메데아의 그 뜨거웠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무서운 징후로 돌변합니다. 복수는 아주 치밀하고 잔인하게 계획됐죠. 첫 번째 타겟은 이아손의 새로운 신부. 독이 묻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선물로 보내서 그녀를 산채로 불태워 죽여버립니다. 하지만 이걸로는 성에 안 찼어요. 이아손을 완전히 파멸시킬 방법,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줄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. 바로 그의 핏줄을, 자신의 손으로 낳은 두 아들을 직접 죽이는 것이었죠. 에우리피데스의 희곡에 나오는 이 대사가 그녀의 심정을 보여주죠. 그 차가운 결심과 그보다 더 깊은 절망.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냥 한 여자가 아니었어요. 스스로 복수의 화신이 되기로 한 겁니다. 이아손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미친 듯이 달려왔을 때 이미 모든 건 끝나 있었습니다. 그런데 메데아는 비참하게 쓰러진 패배자가 아니었어요. 오히려 용들이 끄는 전차를 타고 하늘로 솟아오르죠. 이건 마치 신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안티히어로가 탄생하는 장면 같았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모든 걸 잃고 복수까지 끝낸 메데아의 이야기는 이걸로 끝일까요? 천만에요. 오히려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. 그리스 신화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된 거죠. 일단 아테네로 도망친 메데아는 거기서 또 다른 영웅 테세우스와 얽히게 되고요. 그리고 그녀가 저지른 이 끔찍한 비극이 일으킨 파장이 저 높은 신들의 세계까지 가 닿습니다. 결국 이게 나비 효과가 돼서 그 유명한 불화의 사과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쟁, 트로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 거죠. 자, 이제 다시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. 이 모든 마법과 배신, 사랑과 복수가 뒤엉킨 이 지독한 이야기 속에서 과연 누가 진짜 영웅이고 누가 진짜 괴물일까요? 아니, 어쩌면 말이죠. 영웅과 괴물은 처음부터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?